남부 루이지애나의 고속도로에서 한치 앞을 보기 힘들 정도로 짙은 이른바 슈퍼 안개로 인해 차량 150여 대가 잇따라 부딪혀 최소 7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5년 전 한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의 변사체가 실종된 한인 여성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 치러지는 LA 카운티 검사장 선거전이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치안 부재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현 조지 게스콘 검사장에 맞서 무려 9명의 후보가 출마를 선언한 상황입니다. LA시가 지난해 섹션 8 바우처 대기자로 선정된 신청인들에게 발송한 안내문에 한국어가 지원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한 한인들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가 LA시 정부를 상대로 정부 조달 사업을 할 한인 상공인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직접 만남을 갖는 행사도 개최됩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루이지애나주 고속도로에서 차량 150여 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30여 명의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이른바 슈퍼 안개가 시야를 가려서 대형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멈춰선 차량들이 줄줄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불에 타서 형체만 겨우 남은 차량, 검게 타고 찌그러져 서로 엉킨 차량들이 끝도 없이 도로를 메우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의 고속도로에서 무려 차량 158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Boom after boom after boom we were hearing. So we were worried about an explosion here too. 첫 추돌 뒤 차량 여러 대에 불이 붙으면서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사고 규모가 워낙 커서 사상자 파악에만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망자만 최소 7명, 25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ll I can say is thank God for everything, because there's a lot of people that could have lost their lives out here. 사고 당시 고속도로에는 한치 앞을 보기 힘든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습하고 연기가 많은 환경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슈퍼 안개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산불이 유독 많았고 호수를 끼고 있던 이 지역의 기상 상태가 짙은 안개로 이어졌을 거라는 건데 사고 당일 오전 도로의 가시거리는 가장 심할 때는 0에 가까웠던 걸로 측정됐습니다. 지역 주지사는 산불 연기와 짙은 안개가 함께 발생하는 건 위험하다며 여행할 때 각별히 주의할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미국에선 지난 5월에도 일리노이주에서 갑작스런 모래폭풍으로 70중 추돌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가 빚어내는 대형 교통사고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기상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35년 전 한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신원미상의 변사체가 실종된 한인 여성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지아주 수사국은 지난 1988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젠킨스 카운티 쓰레기통에서 발견됐던 시신 일부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당시 리버티 카운티 하인스빌에 살았던 김종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신은 1988년 2월 14일 조지아주 밀렌의 한 쓰레기 수거함에서 발견됐습니다. 강력한 접착력에 덕트 테이프에 온몸이 감긴 채 여행 가방 안에 담겨 버려져 있었으며 추정 사인은 질식사였고 사망 후 4일에서 일주일가량이 지난 뒤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이 시신의 지문을 조회하고 치과 기록 등을 토대로 실종자 명단을 비교했지만 신원 확인이 안 됐습니다. 수사국은 숨진 여성의 프로필 스케치도 만들어 제보를 받았지만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조지아주 수사국 GBI는 수년에 걸쳐 DNA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수사기관은 추가 테스트를 위해 GBI 범죄연구소에 증거 자료를 다시 제출했다며 분석 담당자는 증거 속에서 DNA를 발견했지만 해당 프로필을 연방수사국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에는 입력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35년째 미제로 남았던 사건은 올해 GBI가 고급 DNA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텍사스 오스람사와 협업을 진행하면서 오스람사는 계보 프로파일 기술을 활용했고 법의학 등급의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으로 피해자 단서를 찾게 된 것입니다. GBI는 신원이 확인된 김종은 씨는 한국 출생으로 1981년 미국으로 건너왔고 사망하기 전까지 조지아주 하인스빌에 살았다고 합니다. 수사당국은 김 씨의 유가족에게도 신원 확인을 통지했습니다. GBI 측은 피해자 김 씨의 신원이 확인됐지만 여전히 김 씨 사망에 대한 여러 의문점이 풀리지 않았다며 어떠한 제보라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LA에서는 어젯밤에도 신발 가게가 떼강도 8명에게 피해를 입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속되는 떼강도 사건에 내년 치러지는 LA 카운티 검사장 선거 전이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치안부재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현 조지 게스콘 검사장에 맞서 무려 9명의 후보가 출마를 선언한 상황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당시 제키 레이시 검사장을 꺾고 43대 LA 카운티 검사장으로 취임한 조지 게스콘 검사장. 취임 직후부터 보석금 제도 폐지, 갱단원 등 중범죄자들에 대한 가중처벌 기소 중단, 미성년 범죄자들의 성인 처벌 금지 등 과감한 사법 형사 개혁을 진행해왔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등으로 불거진 경찰의 과잉 대응을 비판하는 동시에 과도한 사법권 남용을 자제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게스콘 검사장의 정책은 현재 각종 범죄자들을 쉽게 풀어주고 지금의 치안부재를 초래한 급진 개혁이라는 엄청난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실제 취임 직후 2년 사이 2번이나 소환이 추진되기도 했고 검찰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게스콘 검사장 역시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전방위로 쏟아지는 비판에 불편한 심경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There are people in this community who believe they can get away with serious crime in LA County and not be held accountable. Well, I would ask you the question, what would you tell them when you just heard me speaking right now? Because I think you have a responsibility also for addressing it, right? So I would hope that you do so. 다가오는 내년 LA 카운티 검사장 선거는 재선에 나서는 게스콘 검사장의 현재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마한 후보들만 무려 9명, 이 중 4명이 게스콘 검사장 휘하에 있는 검찰 소속 검사들입니다. 카운티 검찰에서 32년간 검사로 재직해온 마리아 라미레스 후보는 아예 노골적으로 게스콘 검사장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It breaks my heart to see what's happening to the LA where I grew up, to the LA that I love. A place where crime is on the rise, criminals have become emboldened, and people are losing faith in the system. George Gascon doesn't want to hear any of this. 게스콘 검사장 소환에 앞장서온 흑인 존 맥킨리 검사 역시 당선될 경우 그동안 게스콘 검사장이 추진해온 모든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950 이하 절도범의 처벌을 완화하는 주민 발의안 47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연방검사 출신으로 스티브 쿨리 전 검사장의 지지를 받고 가장 많은 선거 자금을 모금한 네이선 호크만 후보, 현직 LA 카운티 판사로서 법정에서 게스콘의 관대한 정책을 보고 선거에 뛰어들었다고 밝힌 크레이그 미첼 후보 등 출마한 후보들의 면면은 게스콘 검사장의 재선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검사장 선거는 내년 3월 예비선거를 통해 2명의 결선 진출자가 11월 선거에서 맞붙게 됩니다. 치안과 사법 시스템 부재라는 지금의 비난 여론이 호전되지 않는 이상 역대로 무난했던 현직 검사장의 재선은 험난한 가시밭길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시 주택국은 한국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데 LA시가 지난해 섹션 A 바우처 대기자로 선정된 신청인들에게 발송한 안내문에는 한국어가 지원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한인들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 단체 K타운 액션은 LA 주택국이 제공한 안내문은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 언어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LA시 주택국 웹사이트에서 섹션 A 바우처 양식은 영어와 스페니쉬 외에 아르메니아 언어와 러시안 언어로만 볼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파트 임대 지원 사이트 역시 영어와 스페니쉬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K타운 액션은 LA 주택국이 한국어 지원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한인 이민자 세입자들이 통역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많은 중요 서류를 영어로만 받아 정보를 이해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20여 명의 한인들은 7, 8년 동안 대기자로 기다리다 섹션 A 주택 바우처 승인을 받았지만 한국어 지원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섹션 A 바우처를 취소당하는 문제까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메일 사용도 힘드시고 영어로 된 게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잘 모르셨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만료 기간이 지나서 섹션 A 바우처가 취소된다고 통보를 받으신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요즘에는 작년에 LA에서 섹션 A 바우처 신청해서 추첨되신 분들한테도 지금 막 편지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이 편지가 다 영어로만 되어 있거든요. 당첨되신 분들은 빨리 온라인에 개인 계좌를 만들라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편지들이 영어로만 나가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많은 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 못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도 많고. 윤대중 K타운 액션 회장은 한인 이민자들을 위한 통역 제공을 주택국에 공식 요청했고 한인들이 올바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서명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며 많은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LA 한인 상공회의소가 LA시 정부를 상대로 정부 조달 사업을 할 한인 상공인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직접 만남을 갖는 행사도 개최됩니다. 이우수 기자입니다. LA시는 여러 민간업체 제품을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간단한 비품부터 공원에 설치되는 의자까지 모두 조달 사업을 통해 계약된 물건들입니다. 경쟁력 있는 제품이 있다면 누구나 조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 방법을 잘 알고 있는 한인 상공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다음 달 한인 상공인들이 보다 쉽게 정부에 물건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행사가 개최됩니다. 조달청에서 과연 어떤 물건을 어떻게 우리가 공급하고 또 그분들이 구입하는지를 알려가지고 이번 행사는 다음 달 8일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LA시청에 자리한 톰 브래들리 홀에서 진행됩니다. 시청 담당자와 직접 상담이 이루어지는 이번 행사의 참석 인원은 선착순 100명입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는 이메일과 전화로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직접 1:1 상담이 가능하고 그 상담을 통해서 추후로 계속 진행될 그 비즈니스 관계를 시의 관계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도와주는 그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이번 행사에는 계약 인증부, 조달관리부, 공공사업부, 공항관리부, 항만관리부, 사업개발지원부 등 다양한 시청 유관 부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참가비와 주차는 무료로 진행되는데 시청 주차증은 참가자에게 배포되는 안내용지로 대체됩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한인상공인들의 참석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요즘 뭐 안 오른 게 없는데요. 글렌데일 수도 전력국이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글렌데일 수도 전력국의 전기요금 인상폭 평균은 12월 약 14.8%, 내년 7월 1일과 2025년 7월 1일 각각 11.3%입니다. 글렌데일 수도 전력국은 태양광 발전과 전력망 개선 등 장기 프로젝트로 인한 비용 상승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주민과 시의원들은 약 20% 인상폭 소식에 놀라고 있지만 글렌데일 수도 전력국은 다음 달 전기료 인상 관련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승인될 경우 12월 1일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됩니다. 남가주 지역의 카마게돈으로 불리는 405번 프리웨이. 교통 체증이 정말 심한 고속도로인데요. 그런데 조금은 나아질 전망입니다.
405번 프리웨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 공사가 12월 1일 완료될 예정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405번 프리웨이에 2개의 일반 레일과 새로운 익스프레스 레인을 만드는 공사가 지난 2018년 시작된 지 5년 만에 마무리됩니다. 익스프레스 레인은 운전자에게 통행료가 부과되며 복잡하지 않은 시간에는 카풀라인으로 활용됩니다. 익스프레스 레인은 이용 시 패스트트랙 트랜스포터가 있어야 합니다. 12월 1일 공식 개통을 앞두고 일부 구간은 시험 운행을 위해 폐쇄됩니다. 내일 밤부터 74번 고속도로 북쪽 방향 카풀 차선이 폐쇄되고 22번 고속도로와 605 사이의 양방향 카풀 차선도 11월 1일 폐쇄될 예정입니다. 요즘 젊은 층은 인스타그램 등 SNS에 푹 빠져 있는데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가 41개 주에서 무더기 소송을 당했습니다. 황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에서 30억 명이 사용하는 페이스북, 또 25억 명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이 두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메타 플랫폼이 미국에서 무더기 소송을 당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캘리포니아주 등 41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는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과 연방법원에 메타 플랫폼을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메타가 과도한 중독성으로 어린이와 10대들의 정신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소셜미디어에서 더 오래 머무르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In short, Meta has profited from monetizing children's addiction to its platforms. 특히 알고리즘과 알림 설정,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도 게시물을 볼 수 있는 무한 스크롤 기능 등을 통해 중독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좋아요 기능과 사진을 보정하는 필터 등으로 10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잘못된 관념을 심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메타가 부모 동의 없이 13살 미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페이스북 직원이면서 내부 고발자인 프랜시스 하우건이 페이스북의 위험성을 폭로한 지 2년 만에 제기됐습니다. 하우건은 2021년 페이스북의 내부 문건을 폭로하면서 메타가 10대들의 정신건강과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해 메타 측은 10대들이 사용하는 앱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을 해오고 있는데 갑자기 법적 소송을 낸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오는 11월 7일 실시되는 올해 본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에 한인 후보는 총 30명이 넘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이번 뉴욕시 선거에서는 시의원 51명 전원과 퀸즈 검사장 등을 선출합니다. 이 중 한인은 현역인 린다 이 시의원과 줄리원 시의원이 재선에 도전합니다. 23선거구의 린다 이 의원은 퀸즈 오클랜드 가든, 베이사이드 힐스, 프레시 메도 등을 두고 공화당의 버나드 차우 후보와 경합합니다. 26선거구의 줄리원 시의원은 써니사이드, 우드사이드, 롱아일랜드 시티 등을 두고 공화당의 마빈 제프코트 후보와 겨룹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과 머레이힐, 프레시메도 등을 포함하는 20선거구에는 아쉽게도 한인 후보가 없지만 현직 민주당의 샌드라 황 의원이 자리를 지켜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선 총 15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37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의 엘렌박 뉴저지 주 하원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는데 해당 선거구가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는 점에서 무난한 당선이 점쳐집니다. 한인 시장 후보는 3명입니다. 잉그루드 클립스에서는 공화당의 박명근 후보와 민주당의 크리스 킴 후보가 출사표를 던져 한인 후보 간 맞대결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리치필드에서는 데니스 심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졌으며 잉그루드 클립스와 리치필드 모두 한인 시장이 나온 적이 없는 지역입니다. 시의원에는 총 12명의 한인 후보가 도전합니다. 이 중 민석준, 폴윤, 류용기, 김봉준, 준정 의원 등 5명이 현역이고 초선에 도전하는 후보는 이상희, 원유봉, 미셸 한, 최은호, 사라 김, 크리스토퍼 조,
김한민 등 7명입니다. 뉴욕주는 본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뉴저지주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소를 운영합니다. 투표소 위치와 운영 시간 등은 각 선관위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JP모건 체이스 회장은 연방준비제도가 내놓은 경제 전망이 모두 틀렸다며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미래투자 이니셔티브 서밋 행사에 패널로 참석해 연준이 1년 6개월 전 내놓은 경제 전망은 100%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조심스럽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상승과 성장세 둔화로 인한 부정적 경제 여파를 중앙은행과 정부가 잘 대처할 수 있을지도 의구심이 든다며 모든 문제를 대처할 수 있다고 믿는 정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이먼 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연준이 인플레이션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시장 금리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며 대비책을 세워왔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다이먼 회장의 발언을 두고 연준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한두 차례 하는 것은 현 상황에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10년 만기 금리가 6% 이상으로 크게 오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